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고 계신데, 연결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지금 컴파운드 오브젝트 커넥트를 해서 연결했습니다. 이 과정을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없네요 하셨는데요. 일단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만, 자,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걸 알고 갑시다. 기본적인 건 뭐냐면, 맥스에 있는 거의 모든 제가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지 않고 거의 모든이라고 하는 이유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이 스피너는 다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 버튼을 키고 프레임을 옮겨야지 되죠. 오토키는. 자, 프레임에 있는 값은, 요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니까 스피너, 요걸 스피너라고 그래요. 수치 옮기는 거. 이 스피너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잘 안 보일까봐 저는 강좌에다가 항상 캡처를 어느 순간인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캡처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변하면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레이를 해보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스피너는 거의 모든 스피너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 키를 지우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컨트롤 K를 누른 상태에서 이것도 캡처를 해드릴게요. 컨트롤 K를 누르면 밑에 캡처 바가 나옵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 다른 말로 하면 트랙바라고도 하는데, 트랙바가 나오면서, 키를, 저장해서 드리겠습니다. 키가 보이는 게 있죠? 이 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애니메이션은 키 값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의 모든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안 되는 게 있나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스피너가. 뭐가 안 되냐면, 서브 오브젝트나 대화 상자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탭을 풀리고 자, 면을 선택해서 저는 단축키로 넣어놨는데 지금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익스트루드 여기 대화 상자 있죠. 대화 상자가 여기에 스피너가 있단 말이죠. 자, 애니메이션 버튼을 켜보겠습니다. 켜고 켜있죠. 27프레임 가서 넣습니다. 스피너를 바꿨는데 여기가 빨간색으로 안 바뀌죠. 그죠? 이렇게 대화 상자에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안 바뀐다는 건 뭐다? 플레이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자, 사실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다음에 요거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걸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거는 지금 질문자가 컴파운드 오브젝트 커넥트를 하셨는데 사실은 컴파운드 오브젝트 커넥트보다는 이런 경우는 예전에 이게 브릿지가 맞아요. 브릿지 명령어가 더 완벽한 명령어입니다. 굳이 컴파운드 오브젝트 커넥트를 쓸 이유가 없는 사실은 연결하는 거라면 브릿지 명령어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축키로 넣었는데 이렇게 브릿지 요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브릿지로 하라고 못하겠는 이유가 이 브릿지 역시 그냥 딱딱 붙는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으며 대화상자에서도 길이를 늘리는 부분이 없고 설사 있다 그래도 대화상자도 애니메이션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값에 들어간 게 이미 브릿지가 먹었군요. 안 먹은 상태에서 브릿지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키고 테이프 값을 줘보겠습니다. 안 먹죠?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상태는 앞으로 연결하는 거는 컴파운드 오브젝트 커넥트가 아니고 브릿지로 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사실은 이런 애니메이션은 퍼펙트한 정답을 말씀드리면 파라3D라는 상용 플러그인 제 수업에서 제가 가리키는데요.
맥스에서 뭐 그거랑 비슷해요. 라이너의 그래스호퍼. 맥스에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건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도 없고 독학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유료 수업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 구조예요. 노드 구조로 파라메트릭 모델링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어떤 노드로 제어를 해서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창틀을, 수정이 편리하다는 거죠. 노드 구조들은 뭐 여러 개의 창문을 랜덤하게,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개의 창문을 랜덤하게 바꿔서 열 수 있고, 이런 구조들을, 파라메트릭한 구조들을 만드는, 그래서 건축하고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하지만 화학식이나 분자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데서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3D를 하는 게 정답인데, 본인은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했다고 칩시다.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는 지워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디태치를 해야 되죠. 두 개의 오브젝트면, 한 개의 오브젝트면 되지가 않죠. 디태치를, 야, 컴파운드 오브젝트는 진짜 안 쓴 지가 100만 년이 넘은 명령어네요. 예, 저런 거. 아니, 커넥트.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커넥트. 그쵸.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있는 건 다 안 쓰죠. 왜냐하면 너무 구시대 유물이고, 요즘은 쓸만한 명령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는 불린서부터 다 정말 최악의 명령어들만 있어서 쓰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쓰긴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0.000001% 정도라는 거죠. 자, 제가 애니메이션 버튼을 켜고 프레임을 옮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명령어를 클릭할게요. 이게 마지막인데, 클릭을 딱 하는, 자, 픽 오퍼랜드에서 어떤 명령을 클릭을 하잖아요. 이 클릭하는, 이 보세요. 면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아까 브릿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 깨지는 엣지 어떻게 할 거야? 자, 지금 보시면 클릭하는 명령어, 역시 절대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컴파운드 오브젝트는 쓸 수 없습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 커넥트는요. 그래서 기껏 되면 밖에 있는 이 정도죠. 세그먼트 정도죠.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밖에 있는, 탑 레벨에 밖에 있는 스피너만 애니메이션이 되고, 안에 대하상자에 있는 스피너는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클릭하는 거, 이 자체도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아이도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클릭을 해야 되는 거니까, 픽 오퍼랜드에서. 그래서 노가다로 해주시는 수동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나오냐의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그 에디터일 폴리오를 바꾸겠습니다. 아무래도 폴리오를 바꾸고 어태치를 할게요. 보더 애니메이션 시기 때문에 면을 이렇게 지우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왜냐면 익스트루드 애니메이션은 조금 힘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에서 한쪽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프레임 옮겨서, 지금 보시면 무브 키로 하고, 에디트 폴리는 안 됩니다. 에디트 테이블 폴리 하셔야 돼요. 일단은 시프트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되죠. 한쪽에서 한쪽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시프트 무브로 하시면 되겠고, 양쪽에서 하고 싶다 하면 아이고 양쪽에서 하고 싶다? 익스트루드? 근데 익스트루드는 지금 보시면 나가는 안 되죠. 들어오는 것만 되죠. 익스트루드 안 되겠네. 그리고 지금 이게 모양에 따라 안 되겠네요. 저는 이제 스케일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평범한 모양이 아니라서 스케일은 나오지가 않겠네요. 각자 축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각자 축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축으로 유즈 셀렉션 센터는 되지 않으니까 저거밖에 없네. 그러면 그래서 한쪽을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꼼수가 필요해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붙어져 있는 걸로 슬쩍 교차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브릿지 하면 애니메이션 안 된다 그랬죠? 타겟 웰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명령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애니메이션이 안 되죠. 오히려 붙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프레임까지 여기 몇 프레임이죠? 21프레임까지 렌더링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타겟 웰드로 붙이든지 아니면 뭐 브릿지로 붙이든지 아니면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붙어있는 모습으로 하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버튼은 반드시 키고 다 하셨으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끝났다면 나머지는 이제 붙어있는 상태로 그냥 네, 하시면 돼요. 브릿지로.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해서 가면서 딱 붙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떤 오브젝트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서브 오브젝트 개념으로 또 잠깐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브 오브젝트가 애니메이션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보셨죠? 서브 오브젝트가 뭐 스케일이 되건 무브가 되건 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아이고 애니메이션 버튼 안 줬구나.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오브젝트에서 시프트 무브를 하거나 그냥 무브를 하거나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말고 링크드 엑스폼이라고 있어요. 렌더링이 안 되는 헬퍼에 가서 뭐 덤이 아무거나 그려주고 여기에 이게 이제 입 모핑 애니메이션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입이나 얼굴 여기 엣지를 이렇게 걸어 놓고 이 엣지를 모디파이에서 링크드 엑스폼을 합니다. 바로 서브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을 간편하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눈썹 여기를 움직이는데 눈썹 좌, 중, 하를 계속 서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막 얼굴을 움직여야 될 게 40개가 넘다면 그 40개의 더미를 40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다 더미에다 링크를 해서 더미를 움직이면 간단하게 움직여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픽 컨트롤 오브젝트에서 더미를 찍어주시면 더미는 렌더링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더미를 움직이면 알아서 커넥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저기 구멍 나 있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보시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보기가 싫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면을 익스트루드 애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멍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익스트루드 애니메이션을 안 되죠? 아이고. 이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되는데, 이걸 한다는 게 잘못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가지 않고 이 익스트루드가 노말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냥 원하는 노말 방향으로. 그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 애니메이션은 사실 거의 쓸모가 없어요. 평면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지우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거. 아까 말했던, 얘기가 이게 복잡해요. 사실은 되게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질문 아니에요. 이렇게 뻗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뻗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어요. 보도 애니메이션을 시프트 무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저도 의아한데, 왜 보도만 이렇게 무브가 되게 만들었을까? 면은 왜 무브를 하면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이게 좀 저도 의아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꽁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꽁수를. 뭐냐면 이 아이를 되게 본인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어렵진 않은데 복잡한데, 자, 카피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할 수는 있는데, 자, 이 아이를 렌더링이 되게 하는 아이예요. 렌더링이 되게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택이 계속되면 곤란하니까 프리즈를 해놓습니다. 프리즈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복사를 컨트롤 V 누르고 제자리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스페리컬 1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즈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스페리컬 2, 이 아이가 이제 면이 나갈 아이예요. 면이. 저쪽 건 알아서 만드세요. 아시겠죠? 저쪽에 연결되는 아이는 저쪽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만날 아이가. 자, 이 아이는 연결이 될 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3 누르고 애니메이션 버튼 눌러서 보도를 가시고 쭉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I 누르셔서 이 아이는 여기서 하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하이드가 어디 있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이드를 해주셔서 면을 하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렌더링을 하면 마치 이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여기서 면이 나오는 것처럼 재질만 똑같은 걸로 준다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프론트 뷰에서 해놓고 뷰 얼라인 하시면 네, 평면이 되죠. 나오면서 평면이 되겠고, 뷰 얼라인이란 건 뷰에 정렬한다는 얘기예요. 뷰 얼라인 요거요.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정렬이 되게끔 한 거죠. 프론트 뷰에서 놓고 뷰 얼라인 누르면 프론트 뷰에서 딱 붙은 거죠. 아니면 뭐 스케일로 하셔도 돼요. 서브 오브젝트 스케일. 이렇게 스케일 R 누르시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를 계속 이렇게 Y 방향으로 누르면 펴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도를 선택하셨으니까 뭐 캡을 뚜껑을 이렇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구멍이 뚫려도 되면 상관없고, 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뭐 여기를 평면으로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붙을 아이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이질감은 같은 재질을 주면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거. 애니메이션 다 했으니까 끄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누구도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는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합니다.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짧게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도 엄청 길게 냅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자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